대한민국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최고의 파트너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은 IB와 경제 분석 분야 최고의 기관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10번째를 맞은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그 수상의 영광은 어디로 돌아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개회사와 축사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최병국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인포맥스 사장 최병국입니다. 올해로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이 1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년의 경우 금융대상 시상식은 내외 기빈과 수상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아쉽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수상 소감과 축사를 영상에 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지만 마음만은 한뜻으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엔 인포맥스 금융대상에 온라인 시상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10회를 맞아서 베스트 포캐스트 부분을 더욱 확장해서 10개 분야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본 베스트 리서치 평가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주역인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창의성, 완결성, 정확성, 적시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리서치 평가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마케팅 능력이나 프리젠테이션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애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인 분석 보고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인포맥스 단말기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입력한 결과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한 평가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인포맥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권위 있는 금융 관련 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평가에 참여해 주신 인포맥스 사용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IB 대상의 종합대상을 수상하신 미래에셋 대우와 베스트 리서치의 리서치 하우스상을 수상하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어울리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회째 이어온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의 의미가 담긴 뜻깊은 개회사였습니다. 이어서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명순 상임위원님,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협회장님이십니다. 순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명순입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연합인포맥스 최병국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영석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신 미래에셋 대우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모든 수상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자본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와 결실로 주목받았습니다. 한때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최근 3,000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상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역으로
여기 계신 IB 관계자분들과 애널리스트 분들을 첫 손가락에 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기 열정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 흡수하여 보다 좋은 투자 기회로 만들어주고 계신 덕분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잠재적인 리스크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혁신기업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금융투자업계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들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 해입니다. 여기 계신 IB 관계자분들과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기업 성장의 파트너이자 금융투자 산업 발전의 천병으로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하신 금융투자업계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코스닥은 바이오, IT 산업 중심의 혁신 시장으로 크게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금융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입니다.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던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이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장상을 수상하신 베스트 딜 부분의 NH투자증권과 애국계 IB 부분의 크레딧 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임직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한 해 금융투자업계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권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증권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수상자들을 선정했는지 심사위원장이신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자본시장연구원장 박영석입니다.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IB 업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늘면서 IPO와 유상증자 규모는
2019년 대비 30에서 40% 이상 증가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M&A 시장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다수의 딜이 성사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9년과 유사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연합인포맥스 IB 대상 종합 대상으로는 IPO 및 유상증자 주간, 회사채 발행 주간 등에서 고르게 상위권을 기록한 미래에셋 대우가 선정되었습니다. IPO 부문 최우수 주관사로는 한국투자증권, 채권 발행 부문 최우수 주관사로는 KB증권, 베스트 혁신상은 SK증권, 베스트 딜상은 NH투자증권, 그리고 외국계 IB상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와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M&A 재무자문상과 M&A 법률자문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 IB 대상에서 영예의상을 수상한 기관들을 필두로 2021년에는 한국 IB 업계가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모험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을 수상하신 여러 기관들 및 임직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누가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더욱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베스트 리서치 17개 부문과 IB 대상 9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베스트 리서치 부문은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예리하고 정확한 전망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공을 치하하는 상입니다. 베스트 리서치 17개 부문은 대한민국 10대 섹터, 투자 전략,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고요. 먼저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하는 업종하면 10개 분야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대한민국 10대 섹터별 수상자부터 발표를 합니다. IT 하드웨어 부문입니다. 네, 키움증권 김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지산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IT 하드웨어 베스트 리서치 선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IT 업계는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5년 이상 앞당겨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집과 가전제품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고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기술을 향해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님. 네, 역시 수상 소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송선재 연구원입니다. 이번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리서치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부분 베스트 리서치에 선정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리서치를 함에 있어서 연합인포맥스의 금융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수상이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서치를 하여서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부문 발표합니다. KB증권 김동원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상 소감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은 것은 제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신 상은 더 노력하고 심도 깊은 리서치를 하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깊은 뜻으로 새기고 싶습니다. 특히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님, 김성현 대표님 중심의 전사적 리서치 지원과 체계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상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ESG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방향과 산업 흐름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리포트 발간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부문 수상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님이십니다. 수상 소감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최정욱입니다. 금번 연합 인포맥스 증권대상 은행 부문 베스트 리서치에 선정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나름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계속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용 금속 부문입니다. NH투자증권 변종만님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애널리스트로서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부문 발표합니다. 메리츠증권 박형렬님 축하드립니다. 박형렬님께서는 어떤 수상소감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수상소감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건설업종을 맡고 있는 박형렬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도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건 아니면 저희 투자 쪽에 관련된 문제에서건 방향성을 잃기 쉬운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한 발이라도 앞서 저희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양극화 문제나 아니면 공급의 부족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건설업종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0년과 달리 최근에 이제 유가까지 반등을 하면서 중동 플랜트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에는 건설업종에서 시황의 변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개별업체 전략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데 최근 들어서 신사업 관련된 진출과 신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업종 내부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업체에 주목해야 될 시간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님 수상소감 함께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선민정입니다. 우선 연합인포맥스에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웠었죠.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크게 선전했다라는 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방어수단은 저희 섹터에 있는 그 기업들의 개발 결과라는 점에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많이 어렵고 여전히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코로나로 크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의견과 실적 개선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드려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힘내시고요. 주목해서 코로나로 크게 실적되는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3개 섹터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문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NH투자증권 고정우님, 역시 수상소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산업 담당하고 있는 고정우입니다. 이번 연합인포맥스 제10회 2차전지 산업 부분 금융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2차전지 산업 부분과 관련돼서 더 좋은 분석 자료 내도록 열심히 하는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터넷 게임 부문입니다. 미래세대우 김창권님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우에서 인터넷과 게임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권입니다. 먼저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베스트 리서치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에 동학 개미로 불리우는 투자수가 급증을 하면서 투자 길잡이로서의 애널리스트 책임감이 더욱 커졌던 2020년이 아닌가 합니다. 2021년도에도 한국의 인터넷 개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핀테크, 모빌리티, 콘텐츠, IP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앞으로서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 리포트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0대 섹터 마지막으로 음식료 부문인데요. 네, 축하드려요. NH투자증권 조미진님 역시 수상소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의 음식료 담당하는 조미진입니다. 귀한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빠르게 시장과 소통하는 애널리스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리서치 대한민국 10대 sek터 부문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투자 전략 부문 발표를 이어갑니다. 국내외 상장사 및 시장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 가치도 높인 성과를 치하하는 상입니다. 총 5개 부문인데요. 경제, 채권, 외환, 원자재, ESG 이렇게 5개 부문입니다.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메리츠증권 이승우님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메리츠증권 이승훈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연합인포맥스와 사용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생활과 금융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국의 정책 대응과 환율 방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번 세션이 짧고 굵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용감한 주장이 여러 독자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함께 해준 저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동료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채권분석 윤여삼 위원 그리고 건설업종 박형렬 위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합인포맥스를 통해 고객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고 계실 기관 투자 여러분들, 정부 정책 입안과 권고를 위해 고심하시는 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오늘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용자 여러분들, 그리고 적시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시는 연합인포맥스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저희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양질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채권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님 선정되셨고요. 역시 수상 소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에서 채권 분석을 맡고 있는 윤여삼입니다. 올해도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수상한 이후 매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계기로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담당 이승훈 연구원과 건설 담당 박형렬 연구원이 함께 수상하게 되어서 기쁨이 훨씬 배가가 되고 저희 메리츠 리서치 40인 소수정예가 똘똘 뭉쳐 함께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금리 환경이 필수 불가결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위험 선호가 득세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재정 확대로 인해서 채권 투자가 만만치 않을 거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높아진 금리는 다시 투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채권 투자는 등한시하기보다는 기회를 엿보는 한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올해 한 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 인포맥스 금융대상을 내년에도 또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 부문 발표합니다. 삼성선물 전승진님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5년 10월부터 매일 달러 일간 시황을 쓰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너무나 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업 활동, 그리고 투자, 또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원자재 부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NH투자증권 황병진님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나눠주시죠. NH투자증권 황병진입니다. 올해도 금융대상 원자재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신 연합인포맥스와 인포맥스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2021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됐던 글로벌 경기가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원자재 시장도 더욱더 높은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원자재 시장에서 더욱더 생생한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황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G 부문 수상자는요. KB증권 김준선님 그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KB증권의 김준서입니다. ESG 부문이라는 신설 영역에서 맨 처음 수상하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룹 회장님, 사장님, 센터장님께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발굴하는 ESG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도 ESG라는 금융의 새로운 조류에 기여하는 금융인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리서치 투자 전략 부문 수상자 발표와 수상 소감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리서치 마지막 부문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입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 대형사는요. 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떤 소감 나눠주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황승택입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베스트 리서치 수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이진국 부회장님 이하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식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리서치 부분 확대에 주력해왔으며 향후에도 ESG 부분의 분석 등 커버리지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리서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 중소형사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역시 수상 소감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장화탁입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로 DB금융투자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채권, FX, 글로벌 크레딧, 기타 여러 산업 분석에서 당사는 심층 분석 자료를 발간을 하면서 투자자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다 기여도 높고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역시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과 함께 좋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상을 수여한 거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리서치 하우스 부문까지 베스트 리서치 부문 모든 수상자 발표가 끝났고요. 감동 어린 수상 소감도 함께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IB대상 부문입니다. IB대상은 기업 공개와 M&A, 채권 발행 분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그럼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IB대상 대상을 포함해 모두 9개 부문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베스트 딜 외국계 IB 부문은 금융투자협회장상을 수여합니다. IB대상 베스트 딜 부문부터 발표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ECM 본부장 김준곤입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 IB 대상 베스트 딜 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도 좋은 딜을 많이 수행해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계 IB 부문은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지점이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역시 소감 영상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딧 스위스 증권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입니다. 한국 금융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합인포맥스의 한국 IB 대상에서 저희 크레딧 스위스가 2020년 최우수 외국계 IB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크레딧 스위스는 2015년,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이어 올해로 4번째로 최우수 외국계 IB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크레딧 스위스가 한국 M&A 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IB로서 저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크레딧 스위스 글로벌 본사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본사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크레딧 스위스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데 금융산업의 어떤 참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입니다. 채권, IPO, 베스트 혁신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채권 부문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KB증권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함께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KB증권 기업금융 2본부장 강진도 상무입니다. KB증권이 금번 연합인포맥스 제10회 금융대상 채권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KB증권은 10년 연속 DCM 리그 테이블 1위를 달성하며 국내 DCM 시장에서 큰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증권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제가 대표로 받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채권 발행 시장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사는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을 선제안하며 경색된 시장을 조금이나마 풀어나가는데 일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은 갑자기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당사는 ESG 채권 발행을 선도하는 마켓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KB증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IPO 부문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한국투자증권이 수상했습니다. 소감도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IPO 주간 금융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IB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인 만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16개사의 성공적인 상장을 완료하여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그간 축적한 국내외 세일즈 네트워크, 기업 분석 능력, 중장기 성장 전략 제시 등 최고의 IPO 전략을 기반으로 IPO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성공적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IPO를 담당하는 IB 본부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전 부문의 역량이 뒷받침된 덕분이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토탈 솔루션을 추구해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상은 저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의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신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과 심사위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혁신 부문은요. SK증권이 선정됐습니다. 수상 소감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SK증권 ESG 부문을 맡고 있는 이창용 부문장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주관한 금융대상 IB 부문에서 베스트 혁신상 ESG 채권 인수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ESG 채권 시장 활성화에 집중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동안 당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고객님들과 수상의 기회를 주신 연합인포맥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SK증권은 ESG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역연한 김신 사장님이 2017년 5월 신재생에너지본부 산하 기후금융팀을 신설하면서 ESG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NGO인 CBI와 MOU를 체결하고 CBI와 공동으로 한국 녹색 채권 시장 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기반으로 하여 2018년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은행 그린본드 3천억을 발행한 것을 시점으로 하여 한국 남부발전 그린본드 1천억 원, 우리카드 소셜본드 1천억 원, 현대캐피탈 그린본드 3천억 원, 부산은행 지속가능채권 1천억 원을 발행 주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택금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KB금융지주, 신한카드, KB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들의 ESG 채권 발행 주관을 수행하면서 ESG 채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ESG 채권 발행에 주력하여 업계 정상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업계 최초로 ESG 부분을 신설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PF금융, 민간 그린 뉴딜 펀드 참여, 탄소 배출권 투자, KRX넷 외부 사업 감축량 전문위원사로 활동하는 등 회사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크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ESG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ESG 채권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상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한 모든 기관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IB 대상 부문 연합인포맥스 사장상입니다. 해외 채권, M&A 법률자문, M&A 재무자문 이렇게 세 부문입니다. 먼저 해외 채권 부문입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이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CT에서 해외 채권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준영 전무입니다. 우선 먼저 인포맥스에서 이번 CT에게 해외 채권 부분 수상을 해주시게 돼서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2020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들, 정부, 그리고 은행들, 발행사들 모두 성공적으로 해외 채권을 발행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비해서 발행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발행 절대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모두들 발행했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 국민은행과 같은 이 카바드 펀드도 새로 진출을 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많은 발행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 법률자문 부문도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촌 어떤 소감 전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저희 율촌이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M&A 법률자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특히나 로펌으로는 율촌이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하니 더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이 모두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2020년에는 굵직굵직한 M&A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M&A 거래 중 가장 큰 규모인 한국 프루덴셜 생명보험 주식을 KB 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넷마블 게임즈의 코웨이 주식 인수 및 웰투시 인베스트먼트의 두산 모트로 사업부 인수 거래를 율천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2020년은 M&A 거래에 있어서 율천이 최고 강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율천은 협업에 혁신의 가치를 더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법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율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율천을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M&A 재무자문 부문입니다. 축하드려요.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증권회사 서울지점이 선정되셨습니다. 역시 수상소감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모건스탠리의 조상욱입니다. 근본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연합인포맥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근본 대성산업가스의 그 매각은 저희 클라이언트인 MBK 파트너스에서 2017년 초에 인수를 하셔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리신 일입니다. 사실 인수 때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사를 잘 관리하고 또 안정적인 사업 특성 및 추가 성장 잠재력을 잘 포지셔닝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코플러스의 리턴을 이루신 딜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성산업가스의 인수 및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장이 인프라 자산의 중요성과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인프라 펀드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모건스탠리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산업가스에 대한 노하우 및 한국 M&A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잘 발휘된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IB 부문 수상기관 수상자 발표와 수상 소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이제 금융위원장상인 종합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종합대상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최고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수상 소감 들어봐야겠죠? 먼저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해온 우리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IB 부분 종합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IB 업계가 쉽지 않았지만은 특히 당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M&A, DCM, ECM 등 다양한 IB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이번 금융대상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자본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대우는 변화의 중심에서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영역을 넓히고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베스트 리서치와 IB 부문 수상하신 모든 기관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길, 그 중심에서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제10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